제가 또 헤지펀드에서 그러니까요. 한 8년간 있었죠. 네. 저는 이제 한국형 헤지펀드라고 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략과 생각 못 하시는 거의 모든 전략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가 와, 그럼 개미들의 이 머릿속을 다 아시겠네요. 개미들 머릿속은 신경 안 씁니다. 그쵸. 보통은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밀면 밀려. 진짜!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자, 지금 미장을 볼 땐가 싶은 미장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장을 봐야 되나? 지금 상황에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미장보다 더 아름다운 장이 지금 그러니까요.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서 와. 오늘 두 분 다시 오셨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상현 매니저는? 뭐 괜찮았어요. 한 주 동안. 네, 한 주 동안 지금 막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와, 지금 증권사가 논았네.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요? 아, 저희는 아니거든요. 근데 옆 부서가 분위기가 좋고 와. 나가 보면은 길거리가 뭔가 약간 화사한 것 같아요. 여의도 분위기 좀 실황 좀 아, 중계 좀 이게 해주세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건지 화사해 보이는 맞아요, 건지. 맞아요. 저도 어제 밤에 여의도 그죠? 거기 네. 내려서 잠깐 네. 뭐 볼일 봤는데 네. 분위기가 그죠? 쳐져 있지 않고 다 좋아요. 화기애. 네, 네, 좋아요. 그리고 저도 보통 야근하고 퇴근하면 한 10시쯤 집에 가거든요. 네. 택시가 안 잡힙니다. 이게 좋다는 증거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저한테 맞아. 딱 제일 빠른 인디케이터는 이거거든요. 택시가 잘 안 잡혀요. 여의도 내수가 팽팽 돌아가나 보다. 그런가 봐요. 그러면 역시 증권주를 사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사야 돼요? 증권주 사야 되나? LS는 아직도 바닥이던데요. 네? 방송 시작부터 지금 지금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또 우리 라피키님이 우리 정선 매니저님의 사수였죠. 네. 사수님이시죠. 어쨌든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약간 좀 시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시황보다 중요한 게 우리 테슬라 로보택시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저희 주식은 지금 월요일 방송에서 로보택시가 나오면 상무님이 난닝구 입고 방송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거든요. 누굴 위한? 이게 약간 하고 싶으셨던 그러니까 건가요? 책임 없는 쾌락 뭐 왜 이런 거 이렇게 아니에요? 다들 먹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머스크가 로보택시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22일 날 시험, 그러니까 시승을 하고 네. 28일 날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된다고는 안 그랬어. 6월 28일만 넘기면 돼. 지금 라피키님이 29, 30. 억지 웃음을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내가 이 나이에 그 난리고 있고 여기 앉아야겠어요, 진짜. 나중에 그 무슨 색깔 입으실 거예요? 무슨 색깔 입으실 거예요? 저는 본방 사수하겠습니다. 검은색 있고 흰색 있습니다. 검은색은 1번, 흰색은 2번. 둘 다 비치진 않아요. 네. 뉴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우리나라 장중에 이제 러트닉이 나왔고 요 바로 직전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잘 끝났다는 뉴스도 났어요. 좀 걸리는 건 그 뉴스 나오자마자 미국 선물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좀 미국 쪽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고 지난번 스위스에서 했던 걸 그냥 이행하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트럼프하고 시진핑에. 그래서 조금 미국은 그거 나와도 어쩌면 선반영된 걸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미국 쪽은 좀 보시고 장중에 대통령이 1시인가 2시에 갔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다고 하면 그건 약간 국장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대선 후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대선 때 되면 각 캠프에서 그 민의를 들어요. 각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너네가 원하는 게 뭔지 들어요. 그래서 경제정책을 그렇게 많이 입안했거든요. 그 여의도에서 들었으면은 주가를 올리는 방향 쪽으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상법 개정이 좀 큰 거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네. 이런 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되면 거의 모든 전문가가 3,000원 무조건 찍는다고 해요. 와, 그래요? 그리고 3,200도 가능하다. 네. 거기에 상법 개정까지 하면 4,000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해요. 물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수를 사시고 그동안 먹은 건 좀 팔고 지금도 안 올라가는 애들 있죠. 걔들은 버려요. 여기도 안 올라가면 걔는 안 가는 거야. 걔는 다음 정권을 봐요. 걔들은 5년 후에 봐요. 맞습니다. 아까 채팅형에서 국장에 대한 네. 총평을 좀 구독자들께서 네. 해달라고. 역시 어. 국장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보다 낮잖아요. 네.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 사실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니 장에 대해서 국장 얘기하라니까 돈이 필요. 그래서요. 저 돈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4, 5천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이 조정 없는 주식이 없잖아요. 지금 이 기관분들이 이렇게 개미를 꼬셔도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막 따라서 사신다고 포모 올 필요 없어. 어차피 조금 있다가 2,800원 또 내려와. 그러니까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조금 네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기관은 믿으면 안 되죠. 전직 기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상민 매니저님께서 아니구나 라페키님이 준비하신 두 분 자료가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수무사수 아니랄까봐 저희가 또 우선 라페키님 준비하신 자료부터 볼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드라이빙 시즌. 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고 있으니까 벌써 휴가철 관련해갖고 드라이빙 시즌을 이야기할까 해요. 네. 네,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게 보통은 5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휴가철에 놀러 가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운전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거죠. 미국에서 저렇게 얘기하죠? 네, 맞아요. 한국은 좀 없죠. 없죠. 사실상 미국은 그 대중교통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네, 무조건 차로 맞아요. 땅덩이가 또 넓으니까. 땅덩이도 넓고 어쨌든 차량 운행이 증가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휘발유 소비가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가랑 에너지 섹터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경제 상황, 고유가 때문에 휘발유 소비가 좀 억제되는 부분도 있고 에너지 관련 섹터랑 유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있는데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오히려 약간 지정학적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원유를 움직이는 원인이 되고 뭐 트렌드는 있으나 전보다 좀 약해졌다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방금 카리스마 있었어요. 딱 넘기니까 바로 이제 우리 부사수가 갖고. 그러니까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말 똑바로 하라고. 미국 여름 여행 트렌드를 발표를 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우선은 여행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한 48%였었는데 지금 53%로 먹고 살만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은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 패턴이 바뀌었어요. 3박 이하로 자주 가든지 아니면은 아예 일주일 이상 장기간으로 가는 트렌드로 바뀌었다고 해요. 아니 얘네는 휴가 갈 때 해외여행 안 가겠네요. 가기는 하죠. 근데 국내 여행을 더 많이 가는 내수가 거. 팽팽 돌아가겠다 그럼 여름이가 되면. 그렇죠. 갈 데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미국 공항이 네. 좀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생각보다 되게 별로죠. 별로죠. 옛날에 지은 것도 많고 안 돼 크기도 있죠. 좀 작죠. 그죠. 네. 생각보다. 맞아요. 그리고 도로가 항상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노후돼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 내비게이션 길이 막 하늘로 날아다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요? 인천공항이 호텔이네 거의. 엄청 좋은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약간 미국도 언젠가는 그걸 인프라를 다시 해야 될 텐데. 맞아요. 그거 한국에서 잘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 건설사들이. 우리한테 맡기면 그러니까. 10년 걸릴까 한 5년 안에 할 수 있는데 맡겨만 금방 할 텐데. 시민권만 주면 다 갈 텐데.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한번 나도 거기 가서 도로야. 업종을 바꿔서. 5년만 하면 시민권 준다 그러면 많이 갈 텐데.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그리고 요거는 AAA라고 이제 전미 자동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보통은 메모리얼 데이부터 시작이잖아요. 여름 휴가 시즌이. 그래서 여행자들 숫자를 전망을 하는데 50마일 이상 이동하는 사람이 전년도 대비해서 3.1% 증가할 거로 전망을 했어요. 근데 50마일 하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몇 킬로인지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80km. 맞아요. 되네. 80km 역시 정도 미국. 되고. 역시 외국물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막 계산 마일이 80km 정도 하면은 서울에서 홍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해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약 87% 정도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는데요.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렵다 하면서 또 놀러 가고 쇼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먹고 살만 하니까 어렵다고 하지. 공항에 줄 선 거 좀 보세요. 그건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래서 여름 휴가철 그래. 관련 종목들. 드디어 종목을 가져왔다. 네, 종목들인데.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하나만 걸려라. 제가 요거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이런 종목이 있다는 참고하시고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질병, 특수 상황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안 좋으면 다들 여행을 안 가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하면은 주식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유통기업에 갑자기 제조업으로 간다. 앞에서 제가 몇 퍼센트라 그랬죠? 자동차 몇 퍼센트 이용한다고? 87%요? 드라이빙 시즌이니까 맞아요. 정비를 받아야 되는구나. 정비도 정비고 어쨌든 소모되고 오니까. 네,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괜찮네. 네, 그래서 이런 경기랑 정치 상황에
영향을 받는 여행주 말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해갖고 갖고 왔는데 우선은 미국에 총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토존이랑 오릴리 오토모티브를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거 다 처음 들어보는 약간 지금 국장에서 네. 자동차 부품주 뭐 첨보, 만도 약간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 만도나 아니면 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컨셉. 오케이. 근데 미국에는 차 종류들도 많고 수입차들도 많고 하다 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배터리거든요. 네. 자동차 배터리를 차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종류에 맞는 배터리를 다 팔아요. 그리고 자기가 갈아요? 그거를? 사다가? 네. 왜냐면 배터리를? 미국은 예를 들어 셀프예요? 갖고 배터리 한 개 사는데 $200였는데 최소 공인비가 $150거든요. 아 사람이 들어가면 맞아요. 얘는 근데 집 수리도 셀프라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 수리하는 방법도 그러니까. 배우고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다 나오긴 해. 맞아요. 그걸 왜 배워? 돈 주면 되는데. 돈이 비싸니까. 진짜 공인비가 비싸요. 많이 아, 그래요? 비싸니까. 너무 비싸요? 저도 네. 한번 그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나서 맡겼는데 네. 시간당 60불의 공인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수리는 별개고 네. 이제 본인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러니까 걸릴수록 이거- 60불씩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조선업을 어떻게 하냐고. 공인비가 지금 얼마인데. 공인비가.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땅덩이도 크고 공인비도 비싸다 보니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오토존이랑 오릴리 오토모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좀 같아요. 정이 없다. 우리는 가면은 그 아재들이 다 해주는. 그리고 필터도 그냥 갈아주고. 가면 다 그러니까. 봐주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의 자동차 관련 액세서리랑 부품을 파는 이거 생각 기업이 못했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두 기업 모두 배당은 없어요. 배당은 없는데 그 자사주 매각을 하다 보니까 꾸준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종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군요. 알찼습니다. 드라이빙 시즌에서 자동차 파트. 처음 들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미국의 만도. 기업 미국의 만도. 미국의 만도. 네. 정상민 매니저님도 또 이제 약간 그 뭐랄까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지난번도 그렇고. 네. 아 그렇죠. 네. 약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고. 맞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뭔가 직관적으로 다 갈 수 있는 아, 그런 게 좋아서 좋습니다. 저는 볼까요? 그러면 네. 시작하시죠. 저희 지난주에 제가 미장은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LS증권 이벤트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직도 이벤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계좌 개설 하시면은 저희가 뭐 여러저러 패키지, 스타벅스, 기프트콘 이런 거 막 드리고 있으니까 네. 방송 댓글 URL이나 아니면 위폴에 저희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네. 한번 신규 계좌 개설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은 해지하고 다시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런 질문은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 스타벅스 받으려고. 계좌 쓸 때는 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장은 지금이 없었어.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했지. 내 주식을 지키는 골든돔이라는 주제를 또 준비해왔습니다. 뭐 그림 보시면 대충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 약간 우리 주식이 지금 절벽에 뛰노는 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쁘게 놀고 있는데 저기다가 우리가 안전하게 울타리도 쳐주고 위에 또 골든돔도 씌워주고 이렇게 해야 저 위험한 절벽에서도 애들이 잘 있고 발을 잘못하면 디디면 저렇게 또 왼쪽 아래 양처럼 저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해지란 게 뭐냐라는 걸 좀 알아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했지. 해지. 우리가 이제 해지해야 된다. 막 그쵸.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개인 주식 투자자,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지를 안 해요. 그냥 사기만 하잖아요. 맞아요. 한 포지션이야 내 맞아요. 손익이. 네. 주식이 올라야 내가 먹는 거야. 근데 이제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빠졌을 때를 대비하는 분들. 네.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 미장은 지금 고품격 주식 방송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또 시청자분들도 또 높은 제가 수준을 고려해서 좀 전문적인 내용을 들고 왔고 이게 폭발적인 수익률보다 네. 약간은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투자는 항상 합리적일까요? 뭐 이제 바로 진짜 교수 모드로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문제를 내시네. 네. 일단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네. 1번 100%의 확률로 $3,000을 번다. 오. 2번 80%의 확률로 $4,000를 벌지만 20% 확률로 아무것도 벌지 못한다. 뭐 하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일본이지. 안전하게 가죠. 1번? 네. 당연히 일본이지. 근데 시나리오가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는 네. 100% 확률로 $3,000를 잃어요. 아. 근데 2번은 80% 확률로 $4,000를 잃지만 나는 20% 확률로 안 잃는다.
여러분 이거는 뭐 하실 거예요? 당연히 2번 아닙니까? 뭐 지금 장난쳐 우리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이게 전망 이론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했던 실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나리오 1번을 네. 80%가 1번을 선택했대요. 그렇지. 네. 시나리오 2번은 놀랍게도 92%가 2번을 선택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익을 낼 때는 안정적인 1번을 선택했고 돈을 잃을 때는 내가 80%로 4,000달러를 잃음에도 20%의 요행을 바랬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이거를 이제 손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걸 우리가 손실 회피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실 날 때 더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이익일 때는 좀 더 현상 유지, 위험 피하고 이런 것들 잘하는데 손실이 날 때는 요행을 바라게 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그렇게 공격적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런 유명한 투자자들도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익을 내기보다 손실 관리를 해야 된다. 보호하시고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해지가 뭘까요? 진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그 투자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거래 유형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특정 방향으로 올라간다에 이제 베팅하는 투기,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나머지 하나는 위험을 상쇄하기 위한 거래라고 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단어가 쓰였는데 울타리 이런 걸로 쓰이다가 점점 진화하면서 이거를 금융으로 들고 오면 내 금융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이게 이제 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해지하면 많이 들어본 단어 있죠? 해지 펀드. 제가 또 해지 펀드에서 한 8년간 있었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기업만 한번 봅시다. 이제 해지 더하기 펀드가 해지 펀드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존스라고 이 사람이 원래 포춘의 저널리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보다가 그 당시 대공황이 끝나고 회복하는 시기에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막 이렇게 변동이 심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펀드를 만들어서 가치가 있는 주식을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과대평가되는 공매도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롱과 쇼트, LS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 하락에도 수익을 만들었고 10년 누적 수익이 무려 1000%, 20년 5000%. 그래서 이 사람이 해지펀드의 시초, 우리가 해버지라고 할 수 있고 다만 현재는 저희가 해지펀드가 보통 뉴스에서 여러분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위험 회피보다는 지금 좀 달라요. 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하이 리스크, 초하이 리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법에 약간 뭐랄까 사각지대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 그거를 잘 이용해서 크게 돈을 버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진 게 이제 해지펀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나요? 맞아요. 팩트체크. 네. 팩트체크 좀. 전 이제 한국형 해지펀드라고 아, 아무래도 큰 기관에 있다 보니까 네. 네. 저렇게 막 그 법의 사각지대에서 못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전략과 생각 못하시는 거의 모든 전략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가 와, 그럼 개미들의 이 머릿속을 다 아시겠네요. 개미들 머릿속은 신경 안 씁니다. 그쵸. 보통은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밀면 밀려. 진짜.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해지 거래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해지 거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이제 상반되는 거래를 일으켜서 가격 변동 위험을 상쇄한다는 건데 차트 보시면 쉽거든요. 노란색이 내 자산이에요. 네. 근데 자산이 빠져. 근데 나는 완전 반대로 거래를 걸어놔요. 파란색으로. 네. 그럼 내게 빠지면 파란색은 올라가고 또 반대로 내게 오르면 파란색은 내려가고 결국 그래서 나의 수익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의도에 따라 다른데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지는 네. 위험을 상쇄하기 위함입니다. 그치. 네. 네. 여러분들의 보유 자산은 뭔가요?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주식이 사실 내가 뭐 귀신같이 막 이 손절 익절 잘한다? 그리고 내가 귀신같이 재진입 잘한다? 그럼 이 해지 거래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그건 그래. 근데 우리 안 되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못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심리적인 거. 나는 막 이 주식을 너무 사랑해. 얘는 무조건 하성 간다. 아니면 내가 손절해야 되는데 내 가오가 안 살지. 그치. 그런 거. 그럴 때 이제 해지 같은 걸로 내가 리스크를 줄여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게 전제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 베타 해지라는 게 있습니다. 설마 다음은 네. 감마도 있나요? 가만 안 들어갔어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네. 베타라고 하면은 이게 내 개별 주식이 움직일 때 이게 개별 주식이 시장에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더 쉽게 S&P 지수가 1% 움직이면 내 엔비디아 몇 프로 움직이냐 이거거든요. 와 근데 네. 그 댓글 보니까 네. 되게 스마트하시다. 베타 시장 위험 이런 거
쭉 쓰시네. 많이 아시더라고요. 이런 거 많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 이거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게 이게 내 주식이 시장 대비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한 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 확장 국면이라서 시장이 잘 간다. 그럼 나는 베타가 높은 거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거고, 만약에 좀 경기가 좀 주춤한다.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무거운 주식들 있잖아요. 걔들이 베타가 낮거나 아니면 뭐 0에 가깝거나 이러거든요. 그런 애들이 있으면 시장 변화에 좀 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국장으로 설명하면 반도체가 좋아.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보면 베타가 어떤 게 커? 라고 물으면 어떤 게 더 커요? 하이닉스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민감도가 더 큰 게 베타가 크다고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주식에 대한 베타고, 네. 그럼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베타를 한번 구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고 이게? 이거 정선배님 다르게 보여요. 되게 저희랑 같이 농담하고 막 이러느라고 같은. 저희가 우습게 보이지만 17년 동안 헤지펀드도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풀어서 쉽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 양반들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굴르던 사람이에요. 초 엘리트 사실 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몰랐어요. 그냥 일반 금융사 가서도 못 들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화할 어디서 수가 들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말을 섞겠어. 지금, 그거 이거 공부하고 어쨌든 이 엔딩이 S&P 투자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야, 그건 되게 똑똑하다. 너무 아시는데? 그러니까 도구를 알려드리는 거지. 사용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렇죠. 여러분 포트폴리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미장은 지금 픽들을 제 것까지 넣어서 일단 네. 해왔거든요. 네. 각 주식의 베타를 이렇게 막 적어봐요. 그러면 전체 내 투자 금액이 포트폴리오가 42,500이다. 그럼 그 가중치대로 그 투자 금대로 가중치를 보고 그냥 심플하게 각 주식의 베타에다가 가중치를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내 포트폴리오 42,550에 대한 베타는 1.5더라. 그러니까 S&P가 1% 움직이면 내 포트폴리오는 1.5%가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네. 내 포트폴리오가 42,500이 베타가 1.5인데 이거를 역으로 S&P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되냐라고 해봤을 때 대략 한 64,000불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익스포저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는 이 시장에 64,000불이란 금액만큼 내 포트폴리오가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그래서 내가 해지를 얼마나 해야 될지를 저 금액을 우와. 계산해보고 이제 계산이 시작하는 되는 거예요. 거네요? 계산이 돼요. 그래서 해지하는 방법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식을 쓰는 거, 하나는 선물을 쓰는 거. 그래서 내 익스포저가 64,000불이니까 나는 이거 S&P 인버스로 한번 해지해보겠다. 하면 이제 저기 그 베타가 보면 마이너스 0.98이잖아요. 네. 쟤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이야기거든요. 우와. 그래서 쟤를 저 금액만큼 다 때려 넣으면은 내가 100%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S&P 마이크로 선물 매도 해지를 만약에 하면은 네. 저것도 이제 그 익스포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넣어봐요. 근데 필요 금액이 5,100불.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제 그거죠. 레버리지가 예를 들어서 10배, 20배라는 거는 거래할 때 무섭잖아요. 근데 내가 해지할 때는 레버리지만 안 한 게 없는 거예요. 500달러구나. 그 돈만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은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는 건데 나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저런 이제 적은 금액이 선물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 100이고 반대 100으로 해지하면 나는 수익이 안 나는데 이 짓거리를 왜 하냐 이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시장이 좋아서, 그래서 정말 환경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내 이 주식 자체가 정말 성장성이 좋아서 올라가는 네. 거. 아까 말한 대로 이 주식은 너무 좋고 성장성이 좋아. 근데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럼 난 이 시장 요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시장의 요인을 없애버리면 그치. 나는 시장 변동 상관없이 내 우와. 주식만, 그러니까 나는 이 성장성으로 한판 대결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된다고? 네, 그거를 하기 위한 게 이제 이 베타 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하면서 파는 건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장님 맨날 또다기 한다고 그러니까. 맨날 샀다 팔았다 찰나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자산이 막 몇 천억이 되면 샀다 팔았다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를 사람이 못하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하는 거고, 그게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게 글로벌 시장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전까지 이 해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트럼프 형님이 본성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럼 그쵸. 우리도 그냥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거스를 이유가 없는데 지금처럼 뭔가 이제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변동이 엄청 심하게 올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단기로 저런 걸 운용해서 떨어지는 폭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게 우리 해지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제 다른 종류의 또 해지 하나 있거든요. 네. 아까는 그 내 포트폴리오 전체에 뭔가 골든덤을 씌워서 전역을 보호한다고 하면은 얘는 딱 주식 한 놈만 갖다가 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드론 날려가지고 정밀 타격하는 것 같은 해지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풋옵션 매수라고 이제 일단 어려운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풋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가격에 도달할 때 내가 그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공매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고, 그거를 매수한다는 거는 내가 돈을 주고 권리를 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유 주식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하면 그거를 막아주겠다는 건데 쉽게는 그냥 내가 최악의 케이스 대비해서 보험 들어서 보험료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게 극단적인 예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내가 6월 3일 날에 테슬라가 뭔가 이제 트럼프랑 머스크랑 이야기하니까 뭔가 찜찜했어 마음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락할 것 같은데 나 보험을 좀 들까 하고 이제 풋옵션 6월물을 한 계약을 내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나의 보험 가격은 난 300불에서 이제 이거를 수익을 막고 싶어 하고 딱 들어간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뉴스가 터져서 가격이 이제 뿌아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게 284불까지 떨어졌지만 나는 해지를 해놨으니까 내 거는 300불에서 멈춰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은 반등을 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저게 만약에 더 떨어진다?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저기서 내 거는 고정인 거예요. 그치. 우와. 네. 근데 이제 저게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도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들잖아요. 그래서 기간 딱 정해놓고 그치. 내가 기간을 늘리면 보험료 더 줘야 되는 거고 방어하는 선을 더 높이면 돈을 더 줘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으나 이제 저런 장치를 하면 우리가 가격을 막을 수가 있다. 요즘에 요게 좀 우리 발목을 잡는 것들이죠. 이거 관심 있어요. 매니저님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거 나 어렸을 때 보던 건데. 저게 뭐예요? 드래곤볼. 베지터 몰라요? 베지터? 베지터 들어봤어. 저 드래곤볼이구나. 왜요? 왜 모르는 척해요? 저는 몰라요. 저 포켓몬부터 알아요. 우리 다 또래잖아요. 이거는 최근에 좀 많이 부각되는 건데 미국 주식은 말 그대로 미국 돈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 통화 달러와 변동이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뉴스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국장 ETF입니다. 3월 6일 날에 S&P 1.61%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ETF 스파이도 1.6%가 올랐는데 한국의 S&P 500 ETF를 쫙 나열을 해봤더니 어떤 애는 수익률이 막 1.3도 있고 안 올랐네. 제일 왼쪽 애들은 막 2%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해서 봤더니 이름에 저렇게 괄호하고 이상한 H 같은 게 써있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ETF인데 내가 환해지를 펀드가 자체적으로 시행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해지했다는 표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마침 주식은 올랐으나 환율이 이렇게 거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펀드가 애초에 해지를 해놓은 펀드들이니까 환율이 떨어진 거에서도 오히려 더 추가 수익을 내버린 뭐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저기 합성 맞죠? 합성 뭐 그러던데. 합성의 H? 네.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당연히 환해지 해놓은 거를 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환율이 예를 들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럼 환해지를 해놓으면 오히려 나한테 손해인 오히려 거지. 손해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뚝 빠지는 순간에는 저게 좋은데 미장이 더 잘 가고 달러가 좋으면 저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환해지하면 비용이 들어요. 그만큼 내 돈 중에 일부가 환해지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심은 돼 조금. 맞아요. 그런데 그 안심 비용이 좀 커. 그러니까 이 조그만 해지 비용도 증권사 다 떼먹어가는 그건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라니까 저희는 주면은 주고 받으면 받고 오케이. 점점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받아갔죠. 왜 그렇죠. 금융사가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 선물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선물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 선물 오르고 그다음에 선물이 빠진다? 주식 오르고 그럼 나는 내가 버는 수익이나 손실의 폭을 줄이는 거지 이걸로 해서 내가 파산하면 이런 게 절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해지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머릿속에 다 이런 질문이 떠다닐 거예요. 결국 이거 하면은 투자 수익률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앞서 봤던 뭐야 이거 이펙트를 넣었어. 이분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네.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진 것 보호하는 거고 리스크 관리를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안정화하는 거야, 안정화. 그냥 예고하면 안 돼요, 이럴 거면. 네, 이왕에 해지 얘기해 주신 거 수수료도 안내를 해주세요. 수수료? 수수료는 협의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아닌가?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에 그 신규 패키지 넣어놓은 거는 사실 수수료가 거의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엄청 낮게 다 세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시면은 뭐 수수료 걱정은 안 하시고 하실 수 있다. 사실 개인들이 막 수수료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 계좌 보면 수수료 문제가 아닌데 아니, 당신 계좌가 깨지는 건 수수료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 좀 쉽지만 해지할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주식을 먼저 사고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막 사. 그러니까. 해지 비용 수수료 아깝다고. 수수료 걱정만 너무 하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여튼 뭐 수수료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뭐 계좌 개설만 하셔도 저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 금융시장 또는 한국 시장 가리지 않고 보면 불이 리턴했거든요. 사실 이게
그 문법상 틀린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베스킨 라빈스랑 엮으려고 이 풀 리턴. 마이클 윌슨이라고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면서 CIO 대표적인 비건론자예요. 안 된다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죠. 저도 엄청 잘 맞춰요. 빠지는 건. 2020년 코로나 사태랑 2022년의 급락을 정확히 예측해서 굉장히 선호되는, 요즘은 좀 틀려도 계속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찾는 사람이고, 근데 지금은 강세론자예요. 근데 이분이 5월 말 6월 초에 고객들한테 보낸 걸 월스트리트 저널이 입수해서 보도했어요. 내용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을 상향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말을 바꾸거든요, 자꾸. 네. 많이 바꾸죠. 주식 올라가면 내가 올라간다고 했죠. 막 그래요. 잠깐만, 이거 여기서 많이 바꿔. 다 그래요. 먹고 살아야죠, 어떻게. 그랬지.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더 그 근거를 갖춰서 하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볼 때, 그리고 CTA들이 시장에 복귀할 것 같다. CTA가 뭐예요? 뒤에 말씀드릴 텐데. 두 개를 근거로 대면서 주식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 린니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CTA가 뭐야? CTA가 뭐냐면 커머디티 트레이딩 어드바이저를 줄인 거예요. 네. 앞자를 딴 거예요. 상품 거래 자문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네.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만 하는 건 아니에요. 트렌드 팔로잉 전략을 하고 다 알고리즘으로 나노초, 뭐 밀리세컨 초로 매매하는 그런 수단을 쓰는 걸 CTA라고 불러요. 네. 글로벌 전체 자산 운용 추정이 약 400조에서 500조 원 정도 돼요. 와. 그래서 CTA는 원래 약간 해지를 위한 용도였어요. 해지를 내가 빨리 못하니까 내가 포지션 잡고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야, 시장이 여기까지 가면 네가 매도해줘라. 그래서 원래는 CTA 전략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는 전략이었어요. 원래는 방어 목적이었지만 나중엔 공격도 같이 해. 원래 해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해지는 안 하고 생투기만 해요. 시장을 막 흔들어. 투기적 자본. 막 흔들어서 개미 털어서 막 이제 먹는 애들이 CTA가 되게 유명한 애인데, 네. 그래서 터틀 트레이딩이라고 옛날에 책이 있었어요. 2007년에 나왔는데, 네. 리처드 데니스라고 이제 금융사 아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알겠죠.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에르하르트라고, 이름 딱 보면 이제 수학자 같죠? 네. 수학자예요. 이 사람들이 시장을 전망하지 않고 룰을 세팅해놔요. 그래서 자동으로 거래가 되면서 매년 수백만 달러. 그때 10억이면 지금 기준으로 거의 몇백억 매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고 이제 심심하니까. 네. 그래서 야,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을 일반인을 뽑아서 훈련을 시켜보자. 알고리즘 매매처럼. 일반 애를 세뇌시켜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보자. 네. 생체 실험. 그래서 1983년에 광고로 일반인 20명을 모집해요. 지원 받아가지고 수학자, 재밌겠다. 딜러, 군인 작가를 앉혀놓고 해보고 싶다. 훈련을 시켜요. 와. 자, 야, 여기 추사선 여기 뚫리면 사는 거야. 오. 연평균 8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요. 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논한 거지. 20명은 먹고 살 어떤 기술을 배운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치. 80%면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중단해. 뭐야? 이 책을 읽어보면 어느 시점부터 안 돼. 왠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80년도에 잘했는데 90년 중반부터는 죽어요. 이 전략을 더 고도화해서 나중에 나온 게 CTA들이에요. 룰 세팅, 룰 기반 매매를 고도로 빠르게, 고도로 많은 돈으로 순식간에 한 틱만 먹자고 들어가는 게 CTA예요. 그리고 밀어붙일 때는 올라가면 그냥 가격을 안 봐.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안 해. 여기는 프라이싱 생각을 안 해요. 가치에 대한 생각을 안 해. 가격만 보고 쫓아가요. 언제 손절할지만 정해요. 그래서 얘들이 무서운 게 얘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이거 너무 비싼데 계속 올랐는데 빠질 것 같은데 맞아. 얘들은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이 마이클 윌슨이 얘기한 건 네. 지난번 관세가 터졌을 때 네. CTA 자금 중에 나간 자금이 100이라고 하면 네. 자기가 볼 때 돌아온 게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70이 돌아와야 돼요. 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세가 예상된다. 그래서 제가 2선 넘으면 쇼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 2선이 넘으면 CTA들은 달라붙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가격이 얘들은 높아도 그런 거 신경 안 써. 상관없어. 얘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 찰나의 상승만 먹으려고 들어가는 애들이야. 그게 1000조가 넘는다니까요. CTA가 이번 딜에서 이번 매매에서 졌어. 괜찮아. 어차피 가격을 만드는 건 나야.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건 그 미친 5%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 미친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격 결정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결정된 가격에 나는 거기에 들어갈 뿐이지. 맞아요. 근데 가격을 결정하는 건 미친 놈들만 결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CTA 나 하고 싶다 그때.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가슴이 지금 뛰고 전세금 가지고는 안 돼요. 강남 아파트 한 2개 팔아야 CTA 넣어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한국의 이제 KTA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CTA들이 들어와서 다 망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안 통해. 까르푸 철수하고 한국에는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그거를 내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팔아. 하지만 이제 가끔 물려요. 2차 전지 같은 거. 움직이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코리아 특 엔트라고. 그게 KTA거든요. 코리아 특 안트예요. 종특할 때 특단. 이렇게 해야 돈을 벌지 이 사람. 전세금 받는 애들이 있어. 한군 전세금 받고 막 그런 애들이 있다고. 그게 한국 시장 지금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길어졌죠? 하지만 오늘은 정말 저희가 농담도 별로 안 하고 쭉 갔어요. 그죠? 맞아요. 네. 이거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네. 유료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미장은 지금 유료 열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유료 공부방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 미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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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